안녕하세요. 오바마 정부가 바로 우한 그 연구소에 자금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닌 것이 우한의 666번지의 소로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소로스의 연구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요, 한국에도 미국 생화학 무기연구소가 있고, 한국은 특별히 전 세계에 설치되어 있는 그 미국의 생화학 무기의 총괄센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설치한 것이 오바마 당선 이후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3년 이후에 바로 이 생화학 무기연구소가 한국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오바마와 또 오바마를 지지하는 소로스와 중국 간의 그 밀약 관계 또 뭐 돈이 거기 쏟아 부어지고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WHO에다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랬을 때 중국이 WHO에 370억 원을 또 그 후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구를 야금야금 지금 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국인데 자금을 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특별히 그 굉장히 그 이념 성향이 강하고 친중적이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난 그 타임라인을 보니까요, 12월 8일에 맨 처음 그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중국의 우한에서. 그런데 12월 30일 우한 의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그는 체포돼서 2월 7일 날 죽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30일, 작년 12월 31일 날 타이완에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되는 그런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1월 11일 날 그 중국에서 첫 번째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타임라인이 이렇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중국이 그 고의적으로 이것을 퍼뜨렸느냐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험하다가 실수로 그랬느냐 그리고 이것을 왜 감췄느냐 중국 정부에서는 이 세 가지 점을 들어서 중국 정부로 그 문을 오픈해가지고 그 조사위원을 받아들여라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중국 공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도 그 영국이 지금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국 기업 중에 반도체 칩을 만들 때 그걸 설계를 하는 반도체 설계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 1위 기업이라고 합니다. ARM. 이 기업이 반도체 칩을 설계한 것을 주지를 않으면 반도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일종의 화웨이한테는 저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영국 기업이 그러니까 영국 기업은 지적재산권만 파는 그런 회사라는 거죠. 한국 보러 같이 가자. 그러면서 화웨이를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 화웨이가 정착되는 것을 가장 염려하는 게 트럼프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군산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군사시설에도 이런 반도체를 쓰게 되면 백업이던가요? 그런 장치가 있어서 기밀이 노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킹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영국 기업이 그것도 반도체 설계 회사가 한국과 같이 가자라고 했다는 것. 이 때문에 현재 선거 부정에 쓰여진 그 전산 시스템에 유감스럽게도 화웨이가 연결돼 있더라고요. LG하고 화웨이가 그것을 담당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분명히 해둬야 될 겁니다. 만약에 한국은 삼성이 위태롭다 또는 뭐 반도체 사업이 위태롭다 그러면 전체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도를 재는 그런 금융 뭐 무디스라든가 이런 데서 신용도를 낮추게 되면 한국은 이자율을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지금 경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지금 영국이 이랬다는 거, 유럽도 지금 중국의 반중 정서가 있다는 라는 것을 좀 주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요. 164석이라는 예측을 정확하게 한 양정철 부정선거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한 것과 다름없죠. 이 사람이 지금은 뭐 해외 도피를 했느니 마느니 하는데 이 사람을 잡아들여야지 부정선거의 진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은 사법부, 선관위, 뭐 행정, 교육, 지방까지도 샅샅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쥐고 있고 국민들만 들끓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생각이 있는 분들이요. 근데 이 양정철이 뭐라 그랬냐면요. 자기가 이제 중국 공산당 당교와 정책 협약을 맺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중국 공산당과 당교를 맺는 거가 가당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 공정성 이런 것을 원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성을 위배한 그 선거 부정을 저지른 세력의 제일 탑에 가 있는 사람이 양정철인데, 이렇게 중국 공산당과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그러고 차이나타운을 여기저기 세우고 이렇게 되면 한국이 이제 중국화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국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체제는 그나마 이게 영미권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성장을 해온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뭐 삼성을 예를 들자면, 그런데 어떻게 그 칩 사업 같은 것도 서포트한 기술은 다 영미권에서 가져온 거겠죠. 뭐 일본을 거쳐서 왔든지 아니든. 그렇게 되면 이게 중국 쪽으로 너무 간 거라고요. 한국은 지금 타이밍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남북관계를 좋게 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의 입장에는 통미봉남 그래가지고 남쪽의 얘기를 별로 듣지를 않고 미국과 다이렉트로 뭔가를 하려고 늘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뭔가 많이 수혜를 갖다 주면 뭐 내려와서 뭘 한번 해본다라든가 이런 거를 풀어준 거는 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중요한 통미봉남의 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북한이?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문재인식으로 뭐 통일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그 일반 사람들의 정서와 북한 시스템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무리 북한에 장점이 있습니다. 자국 문화 중심이고 뭐 그런 식으로 진짜 보수는 거기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한 번 더 녹음을 하겠지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 이렇게 중국 공산당에 딱 붙어가지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는 시대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한 2040 정도에 가면 그런 정책이 먹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 시스템이 좀 더 건실화되고 투명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민정신이 조금 살아있고 뭐 이렇게 되면 한국이 뭔가를 해도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경제 규모상 중국의 경제 규모가 그때 더 커진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그렇게 나서서 한국 정부가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현재 부정선거 문제는 말이죠. 이게 개표된 것을 다시 세보자. 그리고 5월 1일까지 그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임대돼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선관위에서는. 그렇다면 임대가 아니라 이 서버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빨리 하고 이런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않아요? 왜 한국 정부는 현재 들끓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자기네는 마치 모른다. 시간이 가면 이것도 해결될 거다. 마치 세월호처럼요. 그 핵심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시간 끌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개돼지니까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죠. 때문에 앞으로 대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수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검을 하면 분명히 그 헌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짓은 또 못하겠죠. 그리고 특히 검찰에 대한 개혁을 실질적으로 또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문재인 씨가 하나의 범죄자로서 박근혜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철저히 막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그렇죠. 순리대로 해야죠. 그게 어떻게 자기 보호식으로 정부가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신뢰를 잃는다는 거죠. 신뢰를 잃는다는 거죠. 이 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만요.